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수한 아이들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러나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사회적으로 정말 인재들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어요. 정말 국가 경쟁이 정말 치열한. 우리가 후진국일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OECD 국가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올라서니까 정말 치열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그냥 전체 학생들 중에 한 중간 정도 하면요. 그렇게 경쟁을 못 느끼겠지만은 그러나 상위 1, 2, 3등 안에 든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더 전문적인 그런 어떤 학습의 기술, 공부의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늘 관심을 가지시고 부모님들도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책도 읽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상위 1%의 영재들은 어떻게 선행학습을 해야 도움이 될까입니다. 선행학습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행학습 요즘에 정말 부모님들의 관심사입니다. 선행학습 정말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아주 힘든 그런 아주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영재라 그래서 모든 학생이다. 모든 아이가 다 선행학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영재교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선행학습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서 선행학습을 사실 못하게 돼 있지만 그러나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영재 아이들에게는 선행학습이 허용돼 있어요. 왜? 영재 아이들은 사실 선행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같은 수준의 연령에, 같은 연령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교육과정 자체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교육의 내용이죠. 이 교육의 내용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잘 개발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사고력이 될 수도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 됩니다. 이런 능력들이 사실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영재들에게 3년 이상의 선행은 기초를 약하게 한다입니다. 3년 이상의 선행. 영재들에게 선행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왜? 한 1년 혹은 2년 정도의 선행은 좋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초등학교 과정의 선행은 사실은 위험해요. 선행학습이 너무 지나치면 사실은 그 아이가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선행학습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그쪽에 투자하게 되면요. 사실 기초가 약해지는 것이죠. 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요. 막 선행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학원에서도 그러고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선행을 한다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선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엄마들이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의 교육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자랑거리를 위해서 선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필요할 때 선행을 해야지 엄마나 부모들의 자랑거리 그거 좋지 않죠.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선행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 사실 아이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 자체가 교육과정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겁니다. 2학년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과정 전부 다 안다는 것이죠. 다 안다. 사실 전부 다 안다. 이것도 참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사실은 안다 이거죠. 특히 그 중에서 수학이라는 과목이 주로 선행을 많이 하는 과목인데요. 그걸 잘 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앞서가는 거예요. 정말 잘한다. 잘할까요? 잘할까요? 정말 충분히 그 기초 과목을 충분히 소화했다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도대체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영재교육에는요, 이렇게 속진이라고 하는 거, 앞서가는 것이죠. 1단계, 2단계, 한 학년, 두 학년, 뛰어넘는 거, 이런 걸 속진이라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심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심화. 우리나라 영재교육은요,
대부분 속진을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심화에 집중합니다. 심화라는 건 뭐냐면 넓게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도요, 영재교육의 두 종류, 그러니까 속진을 하는 그런 곳이 있고요, 심화를 강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요, 심화가 대부분입니다. 심화가 훨씬 많아요. 즉 넓게 하는 것이죠. 넓게. 2학년 학생이면 2학년 학생이 공부를 한 그런 내용이 쉽다. 그래도 그러면 새로운 것, 새로운 주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자꾸 넓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그 아이가 기초가 탄탄해지는 겁니다. 조금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뛰어넘고 이렇게 나는 게 아니죠. 그건 바로 선행의 올바른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자꾸 선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조건 빨리만 가는 것이죠. 그러면요, 오버페이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버페이스, 달리기 할 때 오버페이스 한 사람은 절대 좋은 성적을 못 거둬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페이스를 잘 따라갑니다. 많은 심리학자들, 발달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이 연령에 맞는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발달 과업.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발달 과업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과정을 짤 때도요,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과서를 만드는 거죠. 그런 교육과정을 짤 때도 반드시 그런 발달 과업을 고려해서 짜는 겁니다. 무조건 짜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에 맞는 아이들은 반드시 그걸 충분히 소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즉,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막 3년 이상 선행을 막 시킨다? 이것은요, 기초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지나친 선행은 학습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학습의 질. 여러분들은 학습의 양과 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학습을 우리가 하긴 했어요. 학습의 양을 따질 때 제일 많이 따지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입니다. 시간. 몇 시간 공부했니? 학교에서 몇 시간 했니? 이렇게 시간으로 따져요. 이게 양이죠. 또 책은 몇 권 읽었니? 몇 권 읽었니? 양이에요. 그러나 몇 권의 책을 읽었느냐? 몇 시간의 시간을 공부를 했느냐? 그 안에는 얼마나 그 내용을 소화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학습의 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소화도 못하고 많은 책을 읽는 거, 소화도 못하고 앉아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양적인 진전만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3학년 거, 3학년 아이가 4학년 거, 5학년 거, 6학년 거 심지어. 요즘에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벌써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4학년인데 중학교 과정을 다 띄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자랑거리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랑거리 절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소화를 했느냐, 그 아이가 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빨리만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걔가 중학교 안 가나요? 중학교 갈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선행하는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거를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 같은 데나 친구들 모임에서 나는 중학교에 무슨 수학에 뭐를 배웠다. 이렇게 하면 막 모르는 아이들은 야, 쟤는 벌써 저렇게까지 나갔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런 아마 우려나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아이의 능력이 똑같다고 생각할 때 그 아이가 먼저 갔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능력은 3학년의 능력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3학년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푸는데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거하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문제를 푸는 거하고 질이 같을까요? 학습의 질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굉장한 학습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이들의 능력에 맞춰야 돼요. 즉, 그래서 우리가 영재라고 그럴 때는요, 상위 1%의 영재라고 그럴 때는 사실은 2년 정도는 앞서갈 수도 있어요. 2년 정도. 2년을 넘어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그러면 4학년, 또 정말 더 잘한다. 그러면 5학년 정도까지로 그치고요. 그 이상으로 나가진 말고, 그 다음에는요, 옆으로 많이 나가야 돼요. 굉장히 다양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도요, 다양한 문제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 다양한 내용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렇게 지나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과목을 소홀하게 해요. 다른 과목을 소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에는 교과가 여러 개 있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도 여러 개가 있어요. 중학교도.
여러 과목을 고루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수학만 있는 게 아니죠. 수학, 과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요,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위로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 있어요. 여러분들 물리도 있고요, 화학도 있고요, 생물도 있고 옆으로 퍼져 있죠. 그 모든 과목을 다 속진을 하려면 무지하게 힘들죠. 어떤 아이가 관심 있고 흥미는 있어 좋아요. 나는 뭐 물리에 관심 있다, 천체에 관심 있다, 뭐 화학에 관심 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관심의 범위여야지 그거를 학년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막 올라가는 거, 그거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거, 특히 능력이 출중한 아이가 그런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능력이 안 되는 아이가, 능력이 부족한 아이가 남이 그렇게 한다고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하게 되면 안 되죠.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는데, 수학을 선행하게 되면은 가장 소홀히 다루는 게 뭐냐? 언어예요. 언어를 굉장히 소홀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언어를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는데요. 언어를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에도 보면요, 비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비문학. 비문학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언어라 그러면, 국어라 그러면요, 무조건 문학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학 외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비문학이라는 과목은요, 여러 곳에서 오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여러 곳에서 다른 소재들이 굉장히 달라요. 생물에서 올 수도 있고요, 경제에서 올 수도 있고요, 역사에서 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의 문제를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상위 1% 영재들은 어떻게 선행학습을 해야지 도움이 될까?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건 도움이 될 때 필요한 것이지 도움이 안 되는 선행학습 하나만 한 것이죠.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죠. 첫째는 3년 이상의 선행은 기초를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초를 약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둘째는 지나친 이런 선행은 학습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간다 그래서 얘가 지금 중학교 1학년 걸 한다 그래가지고 걔가 중학교 1학년을 충분히 소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지나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과목을 소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 과목에서는 아주 성적이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들 사이에서 이 선행이 굉장히 유행하고요,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영재 아이들에게는 선행이 사실은 보장이 되어 있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행을 어떻게 해야지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